콜록콜록 환절기만 되면 잦아지는 기침 증상. 대부분 기침을 단순한 감기로 생각해 방치하기 쉬운데요. 만약 기침이 3주 이상 오래 지속될 경우 만성 기침이나 천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성 기침과 천식은 기관지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이나 다른 질환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만큼 기침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의 TV 닥터 동일의원 한방내과 박동일 과장. 지금부터 만성 기침과 천식의 한방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교수님, 요즘에는 실제로 이렇게 기침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예, 맞습니다. 이 한절기가 되다 보니까 네. 기온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 기온 차이가 심하게 되면은 이 면역이 좀 강한 사람들은 체온 조절을 잘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침과 가래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 호흡기라는 것이 우리가 찬 기온이 들어오면은 폐 기능에서 이제 체온 조절을 해줘가지고 찬 기온이 들어오더라 따뜻하게 만들어줘야만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안 미치는데 네. 그런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쉽게 기침 가래로 해서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절기 되면은 호흡 질환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폐 기능, 뭐 면역 기능 이런 게 상당히 그렇죠. 영향을 이 폐하고 끼치네요. 면역 기능은 가장 관계가 깊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기침 나오고 여기에 가래까지 동반된다면 우리는 흔히 너 감기 걸렸니? 하고 이제 약 찾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냥 감기약 예전에 지어 먹은 것도 응급을 한번 먹어보기도 하는데 이거 별로 좋지 않죠. 그렇죠. 보통 기침 가래의 증상이 있게 되면은 네. 대부분이 가벼운 감기, 목감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을 함부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실은 감기약 중에서는 천식 발작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침 가래를 치료하기보다는 네. 천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더 여지를 남겨두게 되고 사실은 또 이런 함부로 약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감기 증상을 이래 보면은요. 기침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감기로 인한 기침은 3주 이내면은 거의 쉽게 잘 낫습니다. 저절로도 낫고요. 네. 그런데 이제 8주 이상 동안 기침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기침의 원인이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온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8주 이상이면은 2달이잖아요. 그렇죠. 예. 2달 내내 기침을 한다. 예. 그렇다고 계속해서 하진 않아지게 같지만은 네. 이게 조금씩 하다 보면 폐포벽이 망가지면서 나중에 폐 기능이 월등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방치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 교수님 우리가 기침을 하면은 뭔가 안에 답답할 때 기침해서 뱉어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또 만성 기침도 원인이 있을 것 같고 각 기침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예. 이 기침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물질이 들어올 때 뱉어내게 하는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물질이 네. 하기대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기침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네. 우리가 피로감이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머리가 아파지고 그다음에 목이 쉰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요실금이라든지 근골격계 동통까지 유발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침의 원인을 반드시 잘 찾아내고 치료를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기침이 금세 멎지만 사실 만성 기침은 막 2달 가까이 되고 이건 왜 이렇게 기침이 지속되는 거죠? 만성 기침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코 속의 분비물이 증가됨으로 해서 우리가 코가 뒤로 넘어간다 그러죠. 네.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인데 만성 기침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후비루 증후군에 대한 예를 들면은요.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네. 또는 선행되는 우리 상기도 감염이라 그래서 예. 감기로 인한 비염 그리고 부비동염, 즉 축농증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데요. 이외에 만성기침, 후비루 증후군 이외에도 만성기침을 일으키는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천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식도 역류 질환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후비루 증후군, 그다음에 천식, 그다음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 만성기침의 전체 80%를 차지하게 되는 그렇군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면 기타에 보면은 우리가 약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만성 기침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성으로 나타나는 거. 시민성. 예.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나타나는 그런 게 있고 네. 또 아니면 이제 선천적으로 약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기타의 범주에 다 포함되어서 만성 기침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지금 분류해 주셨던 이 기침은 사실은 양방에서의 분류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럼 그렇게 보고 한방에서는 어떻게? 예, 한방에서는 이 기침을 자체를 이래 해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 해수라고 옛날에 해수병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네. 어르신들은 좀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기침만 있는 것은 마른 기침이라 그러죠. 이것은 우리가 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래가 섞여 있는 것은 가래 기침을 우리가 해수다. 그러니까 기침 있으면서 가래도 같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네. 급성일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맥이 좀 실하다든지 그다음에 발병이 빠르고 이때는 원인이 이제 찬바람이나 뭐 뜨거운 열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만성 기침은 우리가 이제 내상해수라고 표현을 이렇게 좀 합니다. 네. 여기 아마 도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내상해수다. 내상? 예. 그 외감과 내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급성은 폐에 나쁜 기운이 침입한 거고, 그다음 내상은 이제 폐 자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오랜 기침을 했거나 했는데 다른 원인이 없이 폐 자체만 환경이 나쁜데 오랫동안 직면을 했다든지 했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소화기가 나빠도 비어생담이라 그러는데 소화기가 나쁘면은 담음이 발생돼서 담이라는 끈적끈적함이죠.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은 빨리 소화가 잘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네.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올리는 기운들이 있다. 막 구역감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 폐에 연결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네. 그런 것 때문에도 기침을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성으로 해서 간에 열을 많이 받는다 그럽니다. 네. 우리 좀 농담삼아 떡국 열린다 할 정도로 뚜껑 열을 받으면은 그걸로 인해서도 폐에 자극을 주어가지고 기침을 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이제 근본 원인이 되네요. 폐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 폐에는 항상 윤기가 있고 진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건조해져가지고 이제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면은 폐가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기침뿐만 아니고 숨이 짧아져서 천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숨이 짧아진다는 건 그 호흡이 거칠다 이렇게 표현하죠. 빨리빨리 이렇게 쌕쌕 그렇죠. 쉰다. 예. 우리가 호흡을 하면 어떻습니까?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야 되는데 네. 들어 마시는 힘이 없으니까 흡인력이 떨어지겠죠. 또 내쉬는 것도 떨어지면은 숨이 이렇게 짧아지는 그런 네. 게 양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기침이 잘 낫질 않아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증상이신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로 어떨 때 증상이 심해지십니까? 주로 자기 전이 좀 심하게 나옵니다. 그 콧물이 이제 목으로 넘어가면서 시작되는데 한번 시작되면 아주 막 오랫동안 나오기 때문에 좀 괴롭습니다. 저도 특히 자기 전에 심하게 나오는데 그 심하게 나오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끼치는 것 같고 가족들도 좀 많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병을 찾게 됐습니다. 1년 전에 감기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기침하고 같이 힘들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는 나았는데 기침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기침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파요. 따갑고 막 애리고 입도 많이 마른 편이고 새벽녘에 한 2, 3시 이 정도 되면 기침이 많이 심해지더라고요. 잠을 못 자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보시는 분 남자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담배도 피지도 않는데 아마 환경적으로 사무실에 오래 근무를 하면서 폐 기능이 떨어지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성적으로 기침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폐장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서 기침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진액이 마르다 보면 이제 야간에 더 심한 증상을 보입니다. 아까 그래서 저분도 아마 야간에 심하다고 그러는데 이걸 한번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폐포벽이 정말로 망가지고 나중에 한의학에서 보면 폐위증이다. 그런 증상, 폐위라는 게 아까 위축이 된다 그러죠. 폐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숨이 자꾸 거칠어지고 짧아지고 이런 현상들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네, 있게 그 되는데 기침을 하면 할수록 지금 내 폐 세포는 자꾸 그렇죠. 손상을 폐포가 입는 망가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마른 기침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왜 쿵쿵거린다고 표현을 하던데 막 네. 깊은 기침을 하시는 분도 있고 증상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때 네. 가래가 있는 경우에 보게 되면 이 가래가 나타나는 양상을 소리가 다르게 나도 여기 동의보감이나 우리 그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사자 울음 소리라든지 뭐가 그르릉거리는 소리 네. 뭐 이런 동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해놓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타나는 양상의 소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또 가래의 양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럼 기침의 증상을 좀 종류별로 볼까요? 예. 지금 그 기침을 보게 되면은 이 폐에만 나타난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동의보감의 설명에 이 기침을 하는 게 폐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장기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오장육부에 대한 설명이 다 있습니다. 네.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쉬운 것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폐 자체에 병변이 든다. 여러분들 폐병 생각하시면은요. 네. 뭐 피가 나오는 거 많이 아시죠? 우리가 객혈이라 그러죠. 객혈하고는 좀 다른데 폐 자체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아주 심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천식 같은 소리가 색색거리가 나고 심하면은 피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그럼 있고요. 그 피는 어디서 나오는 피예요? 결국 기관지 이런 데서 나오고 또 기관지. 사실은 기도 이런 기관지 우리가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반드시 막 폐부 깊숙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 편도라든지 이너 부분에서도 나타나는 실피 같은 게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너무 입어서. 그렇죠. 아주 심한 폐병 아닌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우리가 그리고- 코에 피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심장과 관련된 그런 기침이 있는데요. 이 심장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심하면은 목이 붓고 우리 편도선이 붓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면은 네. 이게 이제 심장하고 연관이 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치료를 할 때 심장약도 쓰면서 폐약도 같이 쓰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장이라고 해서 비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소화기 비위상한다. 계통인데 비위. 그럴 때 이제 비장인데 조금 넓은 의미의 비위인데 네. 이럴 때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가 우측 겨드랑이 밑이 아픈 증상이 조금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등이 조금 당긴다든지 그다음에 몸을 돌릴 때 조금 더 느낌이 좀 불편하다. 네. 이런 것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하고 관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만성 기침하고 할 때 설명드릴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에 열이 찬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도 기침이 나타나는데 요 간에 관련이 되어가 있을 때는 양쪽 옆구리가 심하게 아파오는 그런 증상들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그럼 교수님 느끼고 지금 이 있습니다. 증상들은 네. 기침을 했을 때 어디가 지금 아픈가를 분류하신 그렇죠. 건가요? 기침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침 가래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나중에 좀 더 이래 들어가시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나타날 때 기침만 가래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진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기침을 할 때 가슴이 아픈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옆구리가 땡깁니까? 아니면 등이 땡깁니까? 아니면 허리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금방 사회자님 말씀하신 신장과 관련될 때는 네. 허리하고 등이 땡기면서 아파오는 그런 증상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침을 하더라도 내가 이 기침하면서 어디가 아픈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쉬운 예를 들면은요. 이 신장에 관계된 기침이 낫지 않으면은 나중에 방광에 대한 기침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침이 심한 분들 보면은 소변을 조금씩 보는데 네네. 여실금이 없는데도 소변을 찔끔거린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신장에 대한 기침이 낫지 않아서 이제는 방광 기침으로까지 갔구나라고 해서 방광에 관련된 그런 약제들을 다시 써야만 치료가 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그런 예.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원인별로 기침이 다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기침하면은 감기겠거니해서 뭐 다른 치료를 받거나 방치하다 보면 결국은 원인 장기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만성 기침을 할 때 원인에 뭐 기억을 해보시면은 예. 천식, 뭐 위식도, 역류 질환 전혀 상관없이 보이셨죠. 그래서 네. 이렇게 나타날 때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기관지 천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 또 호흡기에 대한 그런 것만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나도 위식도 역류질환, 소화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가 역상이 돼 가지고 기침을 또 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점점 심화되면은 나중에 영어로 COPD라고 하는데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잘 안 낫는 난치 질환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초기에 치료를 원인을 잘 잡아서 치료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될 텐데 한방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한의학적으로 치료는요, 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 한 게 이제 맥을 보고 원인 정상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 치료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팔 다리에 이용을 해가지고
침을 놓게 되는데요. 오랜 기간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폐전격이라는 절에 침 4군데를 침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급성일 때는 또 폐성격이라고 해서 침을 놓는데요. 네. 이 경락에 따라서 이제 반대로 놓기도 하고 하는데 또 침을 놓을 때 아파서 싫어하는 부모들이 많이 계세요. 무섭거든요. 아프니까요. 예, 예. 네. 그랬을 때는 이제 뜸 치료를 하는데 등 쪽에 보면은 우리가 제7 흉추 아래 양쪽 1.5초런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제 흉추 10번째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뜸을 해서 또 치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해서 저런 약재 소개가 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약재 중에 도라지라고 있을 겁니다. 네네. 도라지는 길경인데요. 이 길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폐도움을 많이 주는 약이고 차로 드셔도 되고 어느 때나 다 드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약재들이 한 60~70%가 네. 지금 기관지 치료 처방에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침이라는 게요, 이 계절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뭐 겨울에는 건조하고 하니까 춥고 당연히 많은데 계절이 좀 바뀔 때, 요즘 같은 뭐 환절기 이럴 때 특별히 더 많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산절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 기온 차이가 나게 되면은 면역이 좀 강한 사람들은 몸에서 자체적으로 체온 조절이 잘 됩니다. 순발력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봄 되면은 이제 겨울에 건강 관리를 잘했거나 아니면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면역 기능이 강한 사람들은 쉽게 찬바람이 들어와도 이 그런 걸 잘 견디내는데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건 항상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가 제일 많이 나타나면 호흡기 감염 되기 쉽죠. 코에서부터 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였든 간에 항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폐주기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뭐 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 기. 기가 기운이 빠진다? 어떻다, 기가 빠진다. 예. 그 간장하는 장기가 폐입니다. 전체 중에서요? 예, 예. 그래서 한약 중에 용어 중에 주기라는 말은 폐밖에 안 씁니다. 폐가 우리 몸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에 들어오는 기운을 나쁜 것은 막아내고 좋은 것은 이제 신장에 저장했다가 다시 내고 그만큼 폐하고 신장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계절마다 이런 기침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게 됩니까? 예, 한의학에서는 사계절의 치료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은 네. 이 봄 기운에는 봄의 기운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치료법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러면은 윤폐억간이다. 네. 여기 설명은 폐를 윤기나게 해주고 또 간의 기운을 갖다가 다소 눌러주면서 호흡기 질환 약제를 써야 된다는 게 봄에 대한 치료법이고요. 근데 폐를 예. 어떻게 윤기나게 하나요? 폐는 아까 말했 건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건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맹문동이라는 약재 같은 걸 가지고 주게 되면 진액을 자꾸 보충을 시켜주는 겁니다. 또 쉽게 말씀드리면 건조할 때 수분을 공급을 해서 윤기가 있고 수분이 충분하게 진액을 공급해 주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봄에 뭐 하재도 잘 생기고 뭐 이런 게 많죠. 예. 금방 잘 사는 것 같은데. 예. 그때 건조하지 않게끔 한끔 수분을 공급해 주라는 이런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폐억간한다. 폐를 윤기 있게 해주고 간의 기운을 조금 억눌러 주는 그런 약재를 써야만이 치료가 된다 하고요. 네. 겨울에는 이제 찬 기운이 침범을 해서 우리가 기침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해표시킨다, 행담시킨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피부에 열을 발산시킨다 그러죠. 땀을 내어주면서 시키고 그다음에 담을 갖다가 흐트러져 가지고 담이 쌓이지 않게끔 해주는 이런 치료법을 네. 구사하면서 사계절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한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다르다는 이유는 좀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그 만성기침이라는 게 좀 낫기가 힘들고 또 재발이 잘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가요? 그렇죠. 재발이 잘 된다는 의미도 포함하지만은 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온의 변화죠. 우리가 인체는 소우주라는 얘기를 아마 좀 한의학을 설명을 할 때 많이 씁니다. 네. 자연적으로 따라가줘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여름철에 그 열기만데 너무 차운 거를 먹었다 했을 때도 문제가 되고 아까 제가 오미자차 같은 것도 여름에는 따뜻하게 드시라고 그랬죠. 폐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네. 그래서 덥다고 해서 차운 걸 맞게 되면은 몸 안에 습기가 쌓이게 됩니다. 더운 거와 차운 것은 여름 그 창문에 보시면은 안에 히터를 트고 밖이 추우면은 습기가 끼죠. 네. 우리 몸에 나쁜 것을 보통 다 습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기온의 차이 변화에 대해 잘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침가래의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예. 예. 앞서서 기침이 한 3주 이상 오래가면 좀 의심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8주 이상이 만성 기침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거기서 또 천식으로 넘어가는 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시간을 어떻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고 천식이라는 게 우리가 급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만성으로 나타나는데 거의가 누적이 되고 오래되면은 네. 한 8주 이상 2달 동안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기침을 하는 병원에 가서 약을 사 먹거나 하다 보면 증상이 조금 경감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금방 2달이 지나갑니다. 뭐 한 6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까 진단을 내릴 때 3주 이상이면은 무조건 만성형으로 보고 네.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조금 아마 땡겨 놓은 것이에요. 교과서에는 아까 보니 8주 이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만성 기침이 오래되게 되면 이제 천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천식은 예. 기침과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다른 3대 증상이 좀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복적인 호흡 곤란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색색거리는 소리를 해가지고 천명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옆에서 천명음. 들어도 들려요? 색색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그다음 소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예. 천명음이 특징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게 좀 중요한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침. 요 세 가지 증상이 아주 대표적인 증상인데 네. 이러한 세 가지 증상이 야간이라든지 이런 새벽에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악화가 되거나 네. 그런 경우가 보이고 그다음에 흉부 압박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기관지 천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의 통로가 되는 그 기도 내에서 반복적인 일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네.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기도벽이 붓게 되겠죠. 아. 이 기도벽이 붓게 되면은 기관지 내 점액 분비물이 자꾸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점액 분비물과 여러 자극 물질들이 쉽게 감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감인 반응을 일으키게 됨으로 해서 기침이 또 기도가 나오네. 자꾸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관지 평활관 수축에 의해서 이제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천식의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천식의 원인을 한방에서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의학적인 이 교재에 보게 되면은 네. 천식을 이제 일반적으로 천증이다, 천증이다 그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천증이다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천식의 한의학적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예. 우리가 찬바람을 쐬거나 그다음에 추운 날씨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냉설이라고 합니다. 함냉 때문에 이제 생긴다. 그다음에 이제 시민설이라고 있는데요. 이 이제 신경 가민이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스트레스. 아까 스트레스성으로. 예. 그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다민설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다민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에 담음이 많이 생성된다. 담이라는 건 아까 습기가 오래돼 가지고 끈적거림이 가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담음이 원인이 돼 가지고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또 있겠고,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도 생길 수 있는 또 확률이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소인설이라고 해가지고 내 몸이 원래 좀 약한데 가로를 하게 되면은 기침을 또 이렇게 천식 증상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감염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찬 기운이나 습한 기운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들을 초기에 잘 치료를 하지 못해가지고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되는 경우를 우리가 감염설이다. 그다음에 감인성 반응이라는 것은 특정 냄새나 음식물에 대해서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감인성 반응이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지금 폐신에 저 그림에는 도표에는 폐신만 나와 있는데요. 네. 폐신이 호흡 기능을 못해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음식물, 외부 기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폐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폐죽이라는 용어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운을 주관한다. 네. 근데 신장은 그럼 뭐냐? 신납기다. 우리가 수납한다 할 때 납자를 쓰는데요. 저장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 신장이 두 개 있는데 신장 한쪽에는 이 기운을 저장했다가 네. 내 몸에 기운을 필요로 할 때 내 면역이 필요하다. 찬바람이 불 때 내가 기관지 천식이나 막아주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 때는 신장에서 기운을 내 몸에
주가지고 폐와 같이 둘이가 잘 협력을 해서 물리쳐야만이 그 나쁜 기운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천식의 원인을 한 7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다양한 증상이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원인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텐데 어떤 네. 검사부터 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은 네. 아까 말했던 천식에 대한 검사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맥진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사실 맥진은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맥을 봅니다만은 요즘에 불신의 시대가 좀 초래하다 보니까 맥을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음에 선생님 약을 썼을 때 어떻게 좋아졌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폐기능 검사가 있는데요. 예. 이 폐기능 검사는 이 호흡 곤란의 중정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천식의 치료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건데 폐기능 검사가 저분도 힘들어 보이시죠? 네.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찍는 것인데요. 근데 저 엑스레이 사진에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이렇게 저 사진은 이제 저희들이 한방, 양방은 협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검사는 폐기능 검사고 맥진은 저희들이 하지만은 네. 폐기능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검사는 이제 양방 선생님한테 보내가지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 검사상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폐기능 테스트에는 이상이 있는 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엑스레이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 검진을 받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는 못하고 네. 반드시 기침 가래가 심하다, 천식의 증상이 비슷한 게 있다라고 그러면은 폐기능 검사는 반드시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천식 앓으시는 분들은 항상 그 휴대하고 다니시는 게 있잖아요. 예. 이제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뿌리거나 뭐 예. 드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한방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까? 한의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급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예. 저희들이 이제 아까 침 맞는 그 부위에 우리가 자석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석침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침 놓는 그 부위에 예. 또 아니면은 조그만하게 이렇게 붙여 놓는 침도 있는데 네. 그런 그 피네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조그만 애기들이 쓰는 침을 스티커처럼 꼭 그렇죠. 누르는 예, 거죠? 예. 예. 그 침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석으로 돼 가지고 있는 것을 붙여 놓고 틈틈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눌리라고 그러죠. 이게 어디에 눌러요? 아까 말했어 이제 손끝에 어제 부분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손을 접으면은 요 손가락 부분에 소부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 새끼 손가락 끝에 있네요. 그렇죠. 사지와 오지 사이에 딱 네. 닿는 부위가 그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어제는 요 도톰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요게 사실은 이제 폐에 관련되는 경락입니다. 한의학에서. 폐 경락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자극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기침이라든지 갑할 때 우리가 뭐 긴장을 하거나 기침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급하게 지압으로서 좀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손목 위쪽에도 여기 보면은 태연이라는 혈자리가 있고 또 한 자리는 이제 발 끝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태연이라는 부분에도 치료를 조금 붙여 놓으면은 자극을 줘서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한의학에서는 아로마요법이라고 해서 유카립투스라든지 뭐 그런 라벤더라든지 향을 가지고 네. 다니면서 대용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한방 치료를 꾸준히 받다 보면 천식의 조절이 한 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 치료받는 부분 중에 한 예.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게 되면은 사실은 이분의 이 사업도 잘하시고 네. 이분이 한 39에 처음 오셔가지고 천식이? 예. 기간지 뭐 천식 학장증도 있는데 예. 지금 나이가 한 5쯤 되니까 한 5, 6년 다니신 거죠. 중국 출장만 갔다 오게 되면은 천식이 심해서 오고 거기서 응급실에도 한번 갔다 오고 중국의 했는데 공기가 안 좋아서.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네. 이분이 보니까 처음에 저도 이제 천식에 관련된 이런 약물만 줘가지고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됐다고 했는데 이분이 저 병원에 올 때는 성격이 아주 좋은 분처럼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보였는데 부인이 한번 같이 오셨는데 성격이 어떠느냐 물어보니까 아주 급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간에 열이 차가지고 스트레스도 잘 받고 그래서 사업을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래 성질이 급하고 이러면 간에 열이 차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간에 관련되는 약물을 줬더니 치료를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5, 6년을 1년에 서너 번씩 한절기 되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오시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오늘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만성기침 천식이 증상이 있게 되면 치료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 어떻게 해주느냐? 네. 조금 전 사회자님 말씀 급할 때 불을 끄는 것보다는 네. 폐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폐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오랫동안 꾸준히 누적되는데 여러분들 살면서 아이고 배가 아프다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없죠? 네. 그게 간이 아프다 소리 들어보신 거예요. 네. 폐와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가 아프다 소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나중에 큰 질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1년에 한두 번씩 검진을 받으시고 폐기능, 숨이 차다 이러면은 폐기능 테스트도 한 번씩 받아보고 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상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내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해도 내 몸은 거짓말을 안 하죠. 네. 그래서 정상이 나타나면은 한의학적인 그런 원인을 잘 찾아가지고 또 이 폐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평상시에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운동을 하면 어떤 어떤 좋은 운동이 점이 좋아요? 되면은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죠. 이 유산소 운동이 좋은 게 심장권의 심폐 기능을 좋게 만드는 주는 것이죠. 네. 심폐 기능을 좋게 만들어 주면은 체내 산소 공급도 잘해주고. 그다음에 이 천식이 있는 분들이 이 기침을 하기 때문에 밖으로 잘 안 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많았어요. 나가면 기침 왜? 나오니까. 그것도 넘이 또 볼까? 그래 마스크를 하고 열심히 나가셔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움직여야만이 네. 운동을 해야 심폐기능이 강화되는데 실내에만 있다 보게 되면 점점 건조해지고 물론 집에 가습기도 틀고 하시겠지만은 나가서 운동이라는 몸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폐 활동성을 갖다가 높여주는 것이 폐 치료의 근본이라고 동의보감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폐가 잘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한방 치료를 받으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한방치료, 양방치료를 떠나서 예. 예를 들어 천식이 있다. 네. 이런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천식 유발 물질에 관련되는 것은 다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뭐 카페트라든지 아니면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의 털이라든지 네. 이게 아까 말했듯이 천식의 그 병리적인 게 알레르기 염증이라 그랬죠. 그다음 면역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알레르기 물질을 다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페트, 그다음에 옷도 니트류보다는 면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집안을 어떻게 하든지 수분을 충분히 건조하지 않게. 건조하지 않게. 근데 네. 빨래를 널어 두시는 요즘 뭐 가습기도 옛날에 몇 년 전에 문제가 많이 생겼죠. 네네. 그래도 경우보다는 물을 떠 놓는다든지 아니면 빨래를 넣어 놓는다든지 해서 습기가 집안의 50~60%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제철에 나는 과일이라든지 그런 채소류를 적절하게 잘 드시고 그렇게 모든 질병은 다 그렇습니다. 적절한 네. 영양 섭취, 그다음에 충분한 운동, 네. 식이요법 이런 것들 다 병행하고 그다음에 또 폐에 좋다는 아까 식품 제가 주의만 기울이라고 하는 음식만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고 나머지는 식품으로 그냥 드시면은 폐 도움을 많이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만성 기침 그리고 천식의 한방 치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까지 쭉 말씀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친정 아버지께서 요즘 자주 기침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엄마가 그다음에 그걸 민간요법으로 도라지랑 배를 달여서 계속 드시게 하시거든요. 지금도 드시고 계세요? 네네, 지금 드시고 계세요. 예. 근데 정말 그게 이제 기침에 효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천식 진단을 받으신 건 아니죠.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물어본 거는 혹시나 천식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무즙이나 배즙 같은 데다가 꿀을 타서 드시는 것은 우리가 뭐 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천식이라든지 소화백일의 기침에도 좋은 걸로 나옵니다. 이 무나 배즙 이런 데 따뜻한 성질이 폐를 갖다가 조금 진정시켜 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폐 기능에 약간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예, 예. 배는 뭐 중탕을 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네. 저도 사실 먹어봤습니다. 배를 갖다가 위에 드러내고 거기다 꿀을 넣고 네. 중탕을 해서 드시게 되면은 예. 기침이라든 가래 증상을 많이 경감을 시켜주는 효과가 근데 많이 교수님 꼭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달여서 먹어야 되나? 그냥 과일째로 그냥 먹으면 안 되나요? 지금
찐다고 그러셨죠? 예. 찐 것은 거기에 대한 이제 엑기스만 즙을 내서 먹는 방법도 있고 네. 폐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폐오한이다 그랬죠. 네. 폐는 차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찬 것을 그냥 먹으면 안 그럼 돼요. 찬과일은 별로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드셔도 되나 폐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찬 것은 동해보감에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배도 따뜻하게 중탕으로 네. 달여서 드시는 것이 기침에 좋습니다. 또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보통 조금 전에 말씀이 이제 배 나왔죠. 그다음에 네. 무라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좋은 건데요. 무도 그다음에 달여서 먹어야 돼요? 예, 무즙을 냅니다. 무는 그냥 드셔도 됩니다. 무 자체는 약간의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무즙을 내서 거기다 꿀을 섞어서 드시게 되면은 이 무는 호흡기뿐만 아니고 소화기까지도 좋게 만드는 아주 명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즙에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 아까 기침에서 나왔는데 오미자, 오미자라는 것은 아까 5가지 그 우리가 그 효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게 있는데요. 폐를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침을 먹게 해주고 네. 기관지염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수, 천식 이런 것을 진해, 거담 작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반드시 주의할 거는 심장 기능이 좀 이상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따뜻하게. 조금 따뜻하게 드시거나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이 오미자라는 게 천식하는 사람한테 좋은데 이게 천식이라는 건 자꾸 팽창이 되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게 치료법이거든요. 이 오미자는 수렴을 한다. 자꾸 가두어 들는 성질이 많아요. 그래서 심장은 어떻게 하든지 자꾸 펼쳐져야 되는데 네. 이걸 쪼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없는 분들은 그냥 언제든지 미지근한 걸로 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 더덕 나오는 거죠. 더덕은 약간의 성질이 약간의 찬 기운이 있습니다만 거의 평하고 같습니다. 막 거의 일반적으로는 그런 구분 안 하는데 이 더덕도 진액을 폐 진액을 공급하는 역할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책에 보면 기관지 천식을 없애주고 그다음에 기관지에 따른 가래를 갖다가 삭혀준다든지 예. 그다음에 기관지염, 만성 뭐 폐질환까지 치료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음식에 보통 보면은 생강이라고 있습니다. 생강은 우리가 본초 강목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담을 없애주고 내 몸의 찬 기운, 습기도 없애주고 기관지 천식까지도 없애준다라고 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예. 좋은데 네. 생강이 약간 매운 성분이 있죠. 네. 그래서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나타나는 분들한테서는 금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좋다고 말씀을 어떤 식품을 저희들이 신문에 기고를 하거나 이런 방송을 할 때 예. 뭐가 좋다라는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좋다고 그러면 그것만 사서 드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제발 그러지 그 마시고. 근처에 아무데나 가서 한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죠. 물어보면 요새 보험 다 되니까 큰 돈 안 드시죠. 그래서 물어보죠. 내가 이 증상이 먹어도 됩니까? 본인이 진단 내리고 의사도 혼자서 진단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급한 거는 양방에 의뢰를 해서 물어도 보는데 네. 제발 혼자서 인터넷 보고 혼자서 진단 내리지 마시라는 것을 오늘 꼭 좀 말씀드리고 네. 요거는 참고가 되는 음식이니까 간혹 드십시오. 네. 예, 예. 오늘 이렇게 교수님께서 정말 제발 하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강조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오늘 제가 한 게 만성 기침과 천식이지 않습니까? 네. 이 만성 기침과 천식은 잘 안 낫는다는 데 주안점을 하시고 내가 이 병을 앓은 기간만큼 이상만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가지시고 이 한의학적인 치료는 뭘 하느냐 그러면은 폐에 나쁜 열과 담으로 인해서 생성된 것을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폐의 기능을 어떻게 하든지 정상의 기능에 가깝도록 노력을 해줘서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원인을 알고서 치료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약물 치료를 하시는 거 좋고 건강식품은 보조로 좀 하시고 네. 또 하나 제일 궁금한 게 아마 스테로이드나 기관지 확장제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이거 오늘 이야기 듣고 단숨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끊을 때도 그걸 처방하신 선생님한테 반드시 가서 논의를 해서 줄일까는 물어봐야지 반드시 본인이 끊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하시고 하고 본인 스스로 어떤 판단이라 하는 것을 금하시고 충분하게 해서 우리가
10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네. 건강한 폐를 가지고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폐라는 게 정말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예, 되지 예. 않습니까? 근데 폐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았듯이 좋아지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속적으로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이 폐 건강 돌보셔야겠습니다. 폐죽이라는 말을 꼭 한 번 더 드리고 싶네요. 폐주기. 주기. 기운을 주관하는 것이 폐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피로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피로한 거 어떻습니까? 가로를 해서 피로를 하게 되면은 내가 폐가 원래 나쁜 기억이 없었는데도 나이가 드니까 왜 내가 폐위증이 왔지? 왜 내가 여자분들 담배 안 피시고 남자분들도 아까 제 말씀드린 환자분도 담배 안 피십니다. 네. 근데 왜 폐가 나빠졌느냐? 무리를 하거나 가로를 하게 되면 기운이 소모가 되면은 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절대로 가로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폐죽이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이 폐주기 꼭 네. 기억하면서 이 건강한 기운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성기침과 천식의 오늘 한방 치료에 대해서 동의의료원 한방내과 박동일 교수 모시고 자세히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